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럼 북독스 400회 누가 미래를 주도하는가 한근태 저자님이십니다. 400회 저번에 300회는 저희가 유시민 저자가 나오셨었죠. 네. 또 400회도 지금 연말에도 맞는 뭐 주제이고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저자님이시기도 하고 해서 오늘 한근태 저자님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저자님 소개시키기 전에요. 오늘 저랑 공동 MC를 보는 분은요. 제가 섭외한 게 아니라 저자님이 섭외했습니다. 네, 저자님이 나 이분 오랜만에 18년 만에 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자님 특별히 이제 섭외하신 이제 주 로켓의 유석환 대표이십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인 잠깐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네. 소개. 네네, 본인 소개. 네.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고요. 대우 자동차에 한 20년 있다가 미국 회사 타이코라고 한국 ADT 캡스의 아시아 태평양 사장을 7, 8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바이올로지 회사를 좀 하다가 할 일 없어서 국민대학에서 강의를 좀 한 3년 했습니다. 하다가 애들이 하도 취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만든 회사가 3D 프린터 회사인 로킷이고요. 로킷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IT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게스트이신 한근태 저자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자님, 네. 그 북포럼에 지금 몇 번째 나오신 거죠? 꽤 자주 네 그죠? 번에서 다섯 번 네, 나왔어요. 꽤 자주 나오셨어요. 사실 제가서 네, 난 다시는 안 네, 올라오겠어요. 나는 다시는 안 부르려고 했어. 다시 안 부르려고 했는데 또 이게 연말에 섭외가 어렵더라고요. 또 저자님들. 그래서 제가 오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자, 그 오늘 이 책을 이제 보면 이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누가 주인인가? 누가 이기는가? 누가 잘 사는가? 누가 돈을 벌 것인가? 누가 행복한가? 네. 자, 여기서 이 5개의 질문에 난 이거 다야. 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기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돈 벌고 있고, 행복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야. 네, 저분은 항상 튀고 싶어 하세요. 네. 여러분 별 의미 없습니다. 저분은 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저분 의미 없고. 혹시 한근태 저자님 이게 몇 개 해당되세요? 네, 다 해당된다고 그럴 것 같은데 본인 지금. 몇 개 해당된대요? 몇 개 해당돼요, 지금? 뭐 그냥 네? 좀 그래도 많이 해당되는 거 같아요. 네. 자, 대표님은요, 지금? 저는 뭐 해당되는 건 없는데 네. 해당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이제 뭐 보면 그 한근태 저자님께서요. 그 세리시오 아시죠? 세리시오의 북리뷰를 15년간 하셨죠. 15년. 네. 칼럼을 15년간 하시면 그 책을 몇 권 읽으신 겁니까? 그 해봤더니 한 360개 정도가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책의 서론에 보면 제가 북프로만 책 많이 읽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책 서론만 읽어요, 항상. 서론만 읽고 대강 하거든요. 오늘도 서론만 읽었는데 서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자가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 북포럼이니까 이게 딱 와닿거든요. 근데 정말로 책을 효과적으로 읽으면 미래를 정말 본인이 이따 달라졌어요. 본인은 어때서요? 내가 소문 잘 안 읽으신 것 같네. 네네. 서문도 맨 끝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보니까. 어. 아니 저는 이게 이 책은 제가 세리시오라는 데서 제가 15년 동안 책 소개를 했고요. 근데 세리시오는 그게 A4지를 한 장 반 정도밖에 길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약을 많이 하는 건데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고 그 DBR이라는 잡지는 A4지 5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DBR에 제가 요약했던 책을 이제 묶은 책인데요. 어쨌든 저는 책 소개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정말 제가 변하는 걸 느껴요. 네. 어떻게 변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뇌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뇌 사진? 네. 아니 그 뇌가 보면 이게 좀 전두엽 같은 데가 네네. 되게 촘촘해지는 걸 느껴요. 쫄깃쫄깃. 그러니까 아니 보통 사람들이 뭐 나이가 들면 뭐 건망증이 심해지던데 네. 그건 내가 볼 땐 머리를 안 쓰면 근육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뇌에도 근육이 있어서 네.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면 그리고 저는 책 읽고 요약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탁 하잖아요. 그럼 관련된 책이 쭉 떠올라 일단. 오. 거기는 이런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든지 근데 이런 구절도 떠올라 이렇게 막 네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전에 안 그러셨어요? 안 그랬죠. 오. 단순했지 옛날에 아무 생각 없었지. 원래 단순하셨어요, 옛날에? 지금도 단순하세요. 근데 그 대표님은 그게 멋있는데
책은 그렇게 많이 안 읽으실 것 같은 좀 느낌이 또 드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이쁜 여자 먼저 관심이 있고 네네. 책은 세계에서 읽는 책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구글. 구글? 아, 네. 네. 야, 역시 그냥 로키스를 하시니까. 네. 3D 프린터. 저도 약간 간증을 하자면 오늘 뭐 북포럼 400회니까 저도 이제 사업만 알던 사람이 있거든요. 워커홀릭이었고. 사실 이런 책 같은 거 전혀 책을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는데 그 사회생활도 전혀 안 읽었어요. 잘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일만 했던 사람인데 제가 2006년도에 그때가 5년 6년이 제가 사업이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제일 힘들었어요. 적자도 엄청 많이 나고 5년간 했는데 끝도 안 보이고 그때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그럴 때 이제 영업을 하러 돈 벌려고 영업을 해야 될 건데 만나도 사람들이 영업을 해도 안 사주는 거예요. 제 물건을.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을 써도 돈을 못 버니까 시간만 많은 거예요. 돈은 없는데 시간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간만 많은데 뭔가 좀 해야겠다. 의미 있는 걸 해야겠다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지식 서비스 쪽을 했기 때문에 지식이라면 책이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책보다 책을 쓴 저자가 지식의 소스이기 때문에 그 지식의 소스인 저자랑 손석희처럼 토크쇼를 하면 뭔가 지식을 공유하는데 뭔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200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북세미나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책 관련된 세미나를 오프라인 세미나 하던 데가 있었는데 거길 가서 제가 제안을 했죠. 제가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그 생방송으로도 할 수가 있다. 2006년도에 전 그런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안했는데 그분께서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럼 뭐 내가 하지. 그래서 북포럼 해가지고 북포럼 만들었고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IT만 했던 사람 제 방송인이 아니거든요. 작가, PD, MC를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알바를 줄 돈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다 한 거예요 그거를. 다 하면서 했는데 그때 웹캠이 있었고 저자한테는 제가 뭔가 저자를 부르려면 돈도 안 주는데 뭔가 멋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북포럼 생방송 토크쇼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식방송 하니까 저자들한테 메일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 뭐 굉장한 데인 줄 알고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이런 스튜디오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허름한 골방에 노트북에 웹캠 하나 달랑 있는 그런 데였죠. 저자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졌지만 이미 생방송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게 북포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저자분들을 만났고 억지로 책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게 남이 보면 사업가가 사업 안 하고 수요일마다 이런 걸 한다는 게 절대 시간을 제가 잘못 쓰고 있는 건데 사업가로서는 어떻게 사업도 더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 다양한 관점도 보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가 물론 사업은 계속 하나의 과정이지만 제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는 저는 이제 북포럼의 책 때문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저자님 근데 여기서 보면 책을 저자님 오늘은 좀 패널 토크예요. 봐줘요 좀. 저 이제 자 알았어 가지 않을게요. 그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자라고 했잖아요. 사실 효과적으로 읽는다는 게 사실 만약 책을 읽는데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미래를 주도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책 읽는 방법 하나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책을 좀 쓰려고 생각하는데 역시 나는 예리해. 사실 여기 보면 책 안 읽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책 안 읽고 그냥 강연회에 들어온 사람인데 나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북포럼 문화야 그게. 아니야. 근데 책 안 읽고는 아니 사실 이게 제가 볼 때 학습의 넘버원 프린시플은 노 페인 노 게인이거든요. 아픔이 없으면 얻어가는 게 없어요. 네네. 근데 강연회는 힘들 게 없거든요. 사실 뭐 그냥 시간만 나서 줄줄 엉으면 돼요. 네네. 그리고 들으면서 그래, 저 자식 말은 잘한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런 사실 뇌에 변형이 없지만 책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넘버원 프린시플은 아픔이 있어야지 얻는 게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책이 안 읽는 이유는 책을 읽었을 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약 책을 읽을 때마다 뭐 은행 잔고가 올라간다든지, 그렇죠. 책 한 권 읽었더니 뭐 손님들이 꼬인다든지 하면 안 읽을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오랫동안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 읽는 방법을 잘 몰라서 책을 안 읽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효과적인 넘버원 프린시플은 책 읽었을 때 뇌에 각인이 되면 효과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와서도 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끼리 왜 얘기를 안 하고 다 이거 스마트폰을 볼까? 각자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아니 왜 여기까지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서 스마트폰을 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도 이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일본 책 중에 잡담이 능력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사람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는 소재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소재가 없다 보니까 남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게 까칠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논어에도 나오잖아요. 학직불고라고 많이 배우게 되면 사람이 유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효과적으로 책 읽는다는 거의 정의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책, 끌리는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자기 뇌에 각인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 내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책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책을 읽은 다음에 그냥 꽂아둔다고요. 아니에요. 책을 읽는다면 좀 팔아요. 아니 그거 말고. 깨끗하게 읽어가지고 아니야, 그치? 팔아요. 이것도 이제 깨끗하게 주란글 안 껐어. 깨끗하게. 은행 잠그고 이거 지금 팔아야 돼. 이제 4,000원 받아. 이런 식으로 시킬 바에는 안 읽는 게 나아. 아니, 제가 볼 때 책을 읽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책을 막 읽고 필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필사. 그 중요한 대목 같은 걸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묵독을 하거든요. 근데 묵독은 사실은요. 이게 별로 이게 뇌에 각인이 안 됩니다. 근데 필사하게 되잖아요. 그럼 필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야, 이거 내 비즈니스에 응용하면 도움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책을 읽고 그냥 치는 사람하고 책을 읽고 필사한 사람하고. 근데 저는 필사하는 데서 한 단 더 나가서 항상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든요. 근데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뭐 리더십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뭐 고객 만족이라든지. 그러면 필사한 다음에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로 요거는 리더십에 갖다 놓고 요거는 경청에 갖다 놓고 그럼 자기만의 DB가 쫙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말 내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정보는 내 정보가 아니에요. 왜? 정보라는 건 자기가 사실 애를 써서 자기가 구해야지 내 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이런 사이클이 없거든요. 그냥 읽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썼지만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자꾸만 사실은 책을 알게 되고 동영상을 읽는다든지 뭐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뇌가 발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저님께서는 이제 에버노트도 사용하신다고 책에서 아닌가요? 에버노트 사용? 그건 네. 김종훈 교수 그 김종훈 교수는 사례구나. 에버노트 사용하죠. 네. 네. 그런 건 사용 안 하세요? 저 일부러 사용을 안 해요, 사실. 왜냐하면 쉽게 얻는 직업 아니야. 그러니까 퍼오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직업들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퍼온 지식은 내 지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필사는 힘은 들지만 네네. 그렇다고 내가 연필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걸로 치는 거니까 이 지식은 내 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중간 정도 방식을 택하는 거고 김종훈 교수는 보니까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야. 네네. IT 쪽에 밝아서 그 양반은 그 에버노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방식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연말에 인생에 대한 얘기니까 미래를 주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이제 북부는 오랜만에 북부현들 오랜만에 본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몇 년 만에 본 분들도 있고 그동안 다사다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사다난하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뭔가 인생에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일단 유 대표님 대표님 먼저.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나가시다가 제가 대표님에게 기사를 좀 보니까 지금 50대 창업하신 거거든요, 지금요. 네, 창업하신 거고 또 50대 때 한번 엄청 더 병마 때문에 네, 지금 예. 모든 거 다 그만두셨잖아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예. 그러니까 그 위기는 뭐 통상적인 얘기지만 한쪽은 위기지만 한쪽은 언제나 기회가 있고요. 네네. 그럼 사람이 그러려면 위기를 돌파하려면 도전을 해야 되니까 도전을 하는 데는 항상 용감한 게 그 현실에 머무를 거냐 아니면 도전을 할 거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데 그때는 제일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은 이제 버닝 브릿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예를 들면 다리를 태운다. 버닝 브릿지. 버닝 브릿지죠. 아까 퇴각할 다리를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우에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대우가 그렇게 되니까 일단 뭐 새로 갈 직장을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만두고 나서 찾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선퇴직 후 구직. 예. 그러니까 IMF 건 네. 네. 일단 지르고 명랑에서도 보면 이순신이 장군께서 그 출전할 때 그쵸. 집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은 워낙 병약한 존재니까 돌아갈 자리를 다 태워버리면 네. 뭐 맞아요. 진퇴양난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죠. 맞아요. 죽기 아니면 동의해, 살기밖에. 동의해. 그래서 그런 쪽에 뭐 이렇게 항상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네네.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와중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솔루션이 있다. 네. 네. 그래서 뭐 위기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단 1%의 가능성, 뭐 10%의 가능성 그런 에서 큰 흐름상에서 맞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뭐 썸데이 하여간 무조건 기회는 온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네. 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요 음. 새 동아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음. 응? 썩은 동아줄을 놔야지 네. 새 동아줄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유 회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 먼저 회사를 나온 다음에 그죠? 회사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 나오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발을 걸쳐놓고 네. 한 발을 여기다 걸쳐놓고 뭐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고 뭐 그건 죽도 밥도 안 해 나거든. 네. 네. 네? 죽도 밥도 안 해. 그래서 저는 이건 절대로 동의해요. 일단 버닝 브릿지를 하고 그때 하그디 선생님이 그 대우를 나오셨을 때는 30대 후반? 40대, 40대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초반. 여기는 근데 50대 초반? 아니죠, 50대, 아니죠. 그 전에 나왔죠. 아니 그제 나왔지만 네. 그 모든 것을 지금 회사를 그만두신 게 병 때문에 네. 그게 이제 50대 초반에 그렇게 되신 거죠. 네네. 네, 보통 사람이 50대 초반이면 40대 초반만 돼도 사람들이 약해지잖아요, 남자가. 근데 50대 초반의 남자는 더 약해 마음이 심적으로 더 그랬을 텐데 근데 그때 그 어떻게 말에 그거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요새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한 70이면 죽었는데 지금은 100살에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육받고 일하고 은퇴하고 그러는데 지금의 그런 모델은 아닌 것 같고 교육하고 일부작하고 네. 그치. 한 박사님처럼 이부작하고 네. 그다음에 은퇴. 그래서 인생은 앞으로 3부작으로 설계, 3부작, 4부작으로 설계해야지 네네. 재수 없으면 정말 120까지 살면 골치 아파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서 50대는 인간의 그 어떤 반환점을 겨우 보는 정도니까 그때 조금 먹을 게 있어가지고 좀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골프나 치고 뭐 이러려고 했더니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니까 네. 일한 시간이 20몇 년인데 놀아야 되는 시간이 50몇 년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정말 네. 되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서 그 섬유 공장을 크게 했었어요. 봉제업을 같은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5년 전에 은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은 제주도에 가 있고 반은 이제 서울에 사는데 작년에 골프를 120번을 쳤다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지난번에 상을 당해서 나 그 친구가 가는데 얼굴이 안 좋아. 그 부인도 그렇더라고. 이제 5년 정도 노니까 골프도 하루 이틀. 지가 무슨 그렇죠. PGA 선수야? 네네. 근데 120번을 친다는데 벌써 부인도 그러더라고. 아,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런데 물어봤어. 너 뭐 하고 싶어 했더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 지금도 이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네. 뭐 광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근데 내가 걔 친구, 근데 그 친구 되게 브라이트한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찌됐건 한 5년 놀면서 애가 맛이 갔더라고. 네. 내가 본 거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옛날에 50하고 지금 50은 완전히 달라요. 네. 0.7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올해가 30대. 60이니까 60은 40이 42살이야. 42살. 42살이면 창업해도 되지 뭐. 네. 뭘 자꾸만 늦게 창업했다고 그래. 아 근데 네. 그 50대 네. 50대 중반에 창업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 사실 그 요새 40대 창업하기도 쉽지 않은데 50대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유는 사실은 먼저 얘기가 좀 3D 프린터가 좋아서 창업한 거예요? 아니면 왜? 그건 아니었고 네. 교수를 하다 보니까 네. 애들이 그렇게 취지가 안 되는지 몰랐었어요. 아. 그래서 야, 이 정도구나. 이렇게 심각하구나. 심각하구나. 네. 그래서 30년을 잘 그러니까 월급 받고 잘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이렇게 미안함도 책임감? 있고. 야, 그리고 이런 세계를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은퇴했을 때 네. 걔네들이 의료보험료를 내 대신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낸 그 30년 동안의 의료 그 연금은 내 위에 계신 분들이 쓰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앞으로 이제 100년까지 살려면 젊은 20, 30대가 취직을 해서 연금을 내 걸 내줘야 내가 먹고 사는 네네네. 건데 얘네들이 취직을 안 가면 내 아. 생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이기적인 이유로. 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취직시켜서 맞아. 세금을 내게 해야 내가 연금을 살겠다. 차기 대통령에 나가도 돼. 그러려면 네. 뭐래도 회사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겠고 어. 그러려면 그 직업을 만들려면 결국 R&D와 디자인 IT가 융합된 3D 프린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걸 하면 그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었죠. 네. 연금 좀 어떻게 타볼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요분이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창업하신 거잖아요. 네. 그동안은 계속 월급쟁이 생활하시다가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창업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사장할 때하고 일반 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네. 이게 창업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 창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창업하지 말라고 하고 네. 싶으시죠? 네.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나 뭐 예를 들어서 외주를 걸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고 아 외주를. 예. 뭐 셀트리온 때도 그랬지만은 그거는 그래도 난 두 번째 떨어지는 거고 첫 번째는 회장이 떨어지는 거고 나는 이제 그렇죠. 사장이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떨어지는데 네. 지금은 떨어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창업을 하려면 첫째 이 멘붕에 대해서 강해야 됩니다. 네. 멘붕에 대해서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오면 언제나 그걸 긍정적으로 멍청하지만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지.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이게 버티지. 그러다 버티다 보면 또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유 회장은 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네네. 근데 저는 옆에서 이제 네네. 관찰했던 사람으로서 네. 그게 기획통이거든요, 기획통. 네. 그러니까 항상 연구소장 이런 사람들의 전략을 대신 짜주고 오. 항상 오너처럼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되게 훈련된 선수야. 내가 볼 때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두 분 솔직하게 오늘 18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10년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네. 솔직하게 네. 자 오늘 뵈니까 한 박사님 오늘 18년 뵈니까 어때 느낌이 어때요? 그때 대우의 4대 이빨 중에 한 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자기의 전국을 살리구나. 지금 더욱 그 이빨을 야. 역시 내가 그때 사람 잘 봤다. 아, 4대 이빨 중에 하나였는데 야, 지금 이빨로 먹고 사는구나. 제가 지금. 좀 요거 좀 이빨 좀 네. 깠습니다, 네. 제가. 예.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자동차 회사에서 이걸로 해가지고 먹고 사나 했더니 역시 그걸로 제대로 가진 거죠. 아,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자동차에서 왜 들어왔지 그런 생각도 들었겠네요. 네? 그때도 이제 워낙 네. 똑똑하셨는데 네. 별로 일은 잘 안 했어요. 맞아요. 인정해. 이분은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하여간 워낙 이게 강하시니까 아, 네. 뭐 웬만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제 길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불편해. 네. 나 이런 분 너무 불편해. 20년 전 과거가 다 까발려지잖아. 그래서 사실 몸에서도 좀 불안하더라고. 자, 오늘 유 회장님 뵈니까 18년 만에 어떠세요? 이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제가 인물이 되게 좋아요. 네. 지금도 좋지만 네네. 옛날에 되게 좋았어요. 어. 그리고 되게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제조업은 사실 좀 노땅들이 많거든요. 상태 안 좋고 그렇게 좀 부락했던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난 그게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연구소에 있다가 생산으로 갔더니 이번에 생산 기획인가요? 아, 생산 공장에 계셨군요. 공장 쪽에. 공장. 어. 네, 공장 생산 기획 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인물도 좋고 반짝반짝한 사람이 왜 이 생산에 있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김승원 전무 이런 분들이 보니까 완전히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네. 거를. 그래서 그때도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보니까 그게 주특기가 잘 살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주특기를 잘 살리니까 어쨌든 그 ADT 사장도 하고 네. 셀트리온 사장도 하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볼 때 일단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나와서 이렇게 되지. 네. 아무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이거 자, 아무- 근데 솔직하게 50대 때 창업하신 거잖아요. 지금 50대 중반에.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잘 생각하세요. 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뭐 돈 좀 벌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셀트리온 같은 데 있었는데 뭐 돈 사장을 15년 했는데 돈 좀 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이제 사회를 위해서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거 돈 뒀다 뭐해. 잘하셨어. 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제가 아까 그 50대 말씀하시는데 네네. 저는 그 20살을 먹을 때 제가 나이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20살을 먹는다. 30살을 먹고 나서는 인생을 포기하고 40대 되니까 내가 중년이구나. 아, 네. 그래가지고 40대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이를 리셋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21가 되면 41가 되면 21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51가 돼도 21.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정열적인 시대가 20대니까 네네. 제 나이에서는 그냥 계속 리셋을 하는 거예요. 네. 계속 21살. 네, 계속 21살. 12월 31일에 다시 리셋해서 내년 1월 아, 되면 내년 21. 21살 되고. 그래서 뭐 야, 좋다. 예. 21살 괜찮잖아요. 네네네. 21살 괜찮잖아요. 아,
아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네. 내 친구 중에 하나는 근데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네. 쟤들은 21살 되면 안 좋을 텐데 10대 애들은. 쟤는 이제 20대까지 달려야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데 지금 젊어 보여요. 네. 이제 부하 직원이 와서 물어봤던 모양이야. 음. 소장님은 몇 살입니까? 이 친구가 30은 넘었습니다. 30은. 네, 네. 오늘 지금도 계속 그래. 몇 살이냐고? 아, 30은 넘었습니다. 나는 나이 담은 거야. 30은 넘었어요. 네, 네, 네. 넌 80이라도 그러려고. 30은 넘었습니다. 20살은 조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근데 상당히 좋은 그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그 중국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중국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20대 여자.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초지일관해요. 네, 네. 그래서 30대에도 20대 여자, 아, 네. 40대에도 20대 여자, 50대에도 20대 여자. 아니, 네, 네, 네. 초지일관. 근데 중국 네. 남자만 그래? 한국 남자는 안 그런가? 한국 남자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능력의 이제 문제인데 근데 네. 그거를 여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자기한테 도입하면 그렇지. 똑같은 얘기가 맞아, 되죠. 맞아. 네, 네. 그러면 20대 여자가 좋으시잖아요. 그러려면 20대 남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얼굴이 힘들 거고 멘탈리티도 돼야 근데 저기 뭐야?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 20대 남자. 여자는 20대 남자. 여자는 똑같지 언제나 않을까요? 20대예요. 네. 여자는 언제나 20대. 저기 뭐야? 그 두 분 그 어떤 청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 오늘 이제 유 대표님이 청춘 유지하시는 방법을 이제 알아들었고 한 박사님도 네. 굉장히 동안이시고 굉장히 에너지틱하신 분인데 네. 그 에너지를 네. 계속 유지하시는 그 비결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책 읽고 이런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뇌가 긴장을 하니까 난 그게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아저씨들이 보면 딱 그 텐션이 탁 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표정을 보면 아무 호기심이 없잖아요. 보면 딱 세상 네. 다 산 것 같은 표정을 짓잖아요. 네, 그럼 네. 이미 난 갔다고 생각해요. 아, 네. 어. 그러니까 나는 그 지적 호기심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잠? 예, 수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면. 아, 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밤을 경영하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거 약간 19금 아닙니까? 아니. 밤을 그게 잠에 관련된 얘기야. 나는 그 바로 샀을 것 같아. 아니야. 책지방 보고 나도 밤을 경영하라. 그런 책인 줄 알고 썼는데 수면에 관련된 책이더라고. 아예 잘못 썼지. 근데 그 책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잠이 네네. 제일 중요하다. 잠이. 아, 네.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제가 9시에 자서 보통 4시쯤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상태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고 제가 요새 연 3일 늦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좀 이따 8시 반이잖아. 네네. 30분 남았거든. 네네. 그럼 난 8시부터 사실 잘 준비를 하고 있거든. 8시부터. 네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 불편해. 네. 자, 우리 이제 빨리 자야 저번에 돼. 네, 오늘 좀 늦게 자야 될 것 같아요. 늦게 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책하고 호기심. 예. 호기심과 근데 운동. 운동. 운동 되게 중요해요. 제가 가지고 어쨌든 몸이 먼저다라는 책도 썼고 네네네. 저는 몸이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생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는 식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저녁도 아까 코피 드리는데 저녁 잘 안 드셨잖아요. 네네. 저도 뭐 별일 없으면 항상 집에 가서 고구마 하나랑 저녁은 네. 그냥 우유 한 잔 먹고 그리고 배고프면 안 되는 게 일찍 자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한 박사님은 그 본질적으로 DNA 속에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아, 그렇죠. 그런 건 호기심이 있겠죠, 좀. 깐죽깐죽대고 뭐 그런 어떤 어렸을 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성격이 진득한 분들이 있잖아요. 말이 안 응하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보고 지금 막 야 호기심 가져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호기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큐리오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호기심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 없으면 호기심이 안 생겨요. 호기심이라는 것은 약간의 지식을 가졌을 때 더 알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식과 정말 지식 사이의 갭이 호기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애를 낳아서 그 거기서 지식이란 거는 예. 꼭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죠? 아니죠. 뭐 여성이면 여성, 글쎄, 뭐 남성이면 글쎄. 남성, 이성에 그러니까. 대한 것도 지식이 다 그러니까 뭐든지. 근데 뭐든지.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게. 그 마중물 같은 겁니다. 펌프에 네, 마중물 네, 네. 같은 게 없으니까 아예 그냥 싸게 만드는. 요즘 같은 애들은 보면 신문도 안 보죠. 책도 안 보죠. 맨날 그 댓글 달고 네이버 이거 하는데 네. 지식이 호기심이 생기면 이상한 거지. 요즘은. 네. 근데 생겨요, 그거 해도. 모를 수가 없고. 그거야? 몰랐어. 아니 생겨요, 그것도.
그 저기 뭐야 여기 보면 자 오늘 돈 얘기도 좀 하죠. 돈 아, 얘기. 또 우리가 뭐 좋습니다. 예. 이렇게 지식지식하면 할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벌 것인가 하는데 그 한 박사님은 여기서 돈을 줬는 순간 멀리 달아난다 돈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살면 돈이 막 우리 벌리는 겁니까? 뭐 무슨 뜻이에요 저게? 돈을 쫓지 말라니. 아니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저게 뭡니까? 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게 돈하고 여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우리가 여자를 좋아한다 이거 어떤 여자를 네. 그 막 들이대. 예? 그럼 여자가 날 좋아하냐 이거죠. 난 거의 없다고 생각해. 네. 여자를 쫓아가는 순간 여자는 도망간다고요. 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도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정말 저 일이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바로 느껴진다고요. 네. 그럼 사실 그런 사람한테는 자꾸만 일이 몰리고 프로젝트가 몰리고 또 일의 성과가 좋거든요. 그럼 자꾸만 일이 오면서 저절로 돈이 붙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돈을 쫓는 사람들은 뭐 일의 퀄리티 같은 거 상하지 않고 막 수주까지만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한두 번은 사실은 일이 오지만 일이 연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쫓게 되면 사실 단기적인 거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점점 일이 끊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즘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사실 저는 무슨 뭐 제가 마케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거에 되게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요. 돈 이런 거 떠나서 사실 잘 안 물어봐요. 강의할 때도 사실은 저는 뭐 지방 먼 데는 물어보지만 네. 가까운 데는 잘 안 물어봐요. 아, 뭐. 네. 뭐 50만 원도 적고 100만 원도 적고 뭐 아니면 뭐 자기 사정이 있겠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훨씬 사람들이 좋아요. 고마워하고. 아, 네. 그러니까 돈 내가 뭐 500만 원 달라, 500만 원 달라.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500만 아니 원. 근데 한 박사님 회사도 컨설팅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예. 컨설팅 할 때도 그런 거 안 물어보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얘기하죠. 아, 근데 저는 네네. 항상 그래요. 뭐 버짓이 얼마나 있냐. 그럼 5천만 원 있다. 그럼 그걸로 합시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차라리 사실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게 무슨 뭐 원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처럼 우리가 뭐 어디 파이프 사다가 까는 것도 아니고 아니,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 파는 건데 네, 네.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훨씬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돈을 쫓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이제 유 대표님은 아까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가신 것 같은데 네, 자칭 타칭이 자칭이 우리 자칭 네. 그런데 좀 공감하십니까? 돈과 여성은 동일한 것 같다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동감하죠. 아, 100% 그러세요? 동감하고요. 돈을 벌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그 비책이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진짜 그 셀트리온에 있을 때 약장수를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일즈요. 그 세일즈. 장사였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는 회사가 아주 되게 꼬여가지고 약이 없는데 그 약을 팔아서 없는 약을 파는 거야. 그래서 7,500억을 받았는데 야. 그래서 그 7,500원? 7,500억. 7,500억이요. 억을 바이오는 좀 스케일이 좀 커요. 네. 그래서 차기를 잘 치면 단위가 억으로 갑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을 벌고 싶으면 남을 돈을 벌게 해줘야 돼.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고 싶으면 저에게 그 얘기거든요. 돈을 벌고 싶으면 남을 돈을 벌게 해주면 그 사람이 돈을 줘요. 아, 네. 근데 그걸 없는 약을 사기쳐서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돈을 벌고 싶으면 남을 돈을 벌게 해줘라. 그게 이제 제가 거기서 아주 좋은 가르침인 것 100%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사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살다 보면 정말 아 나 돈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돈을 벌게 해줄까 네.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그게 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래서 돈 많이 버셨죠. 못 그래서- 벌었죠. 아 회사가 돈 번 거지. 네, 회사가 돈 아, 두 번째는 이제 그 없는 약을 그러니까 물건이 존재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물건을 팔면 영원한 을이에요. 그런데 비전을 팔면 영원한 갑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전을 팔면 흠집을 잡을 데가 없잖아. 만져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클레임을 걸 수가 없지. 그렇지, 그렇지. 지가 앞만 잘 만들어도 삼성 이게 제가 팔 물건이야. 아 이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비전을 팔으니까 이게 천당이 보이기도 하는데 천당이 딱 보이면 아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입구가 매잖아 입구가. 그렇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천당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네. 비전만 던지면 막 그리는 거죠.
그 또 그렇게 잘한 양반이 이제 스티브 잡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가 팔 때는 물건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라고 얘기하고 나서 막 띄우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남의 돈 미리 예약 받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중국에 가서 반값으로 사가서 3개월 뒤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을 팔면 돈이 미리 들어와요. 네. 근데 물건을 팔면 외상으로 깔려가지고 네. 돈도 못 받아요. 그래서 비전을 팔면 영원한 갑이고 물건을 팔면 영원한 을이다. 네. 그래서 돈 벌려면 남을 돈 벌게 하잖아. 그 얘기가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거죠. 그렇네요. 네. 요즘 얘기는 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가고 이런 것들이 네네. 사실은요. 그래서 예, 예. 돈 벌고 싶으면 이 책을 사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이런 멘트 좋아해. 이거 특히 안현준 사장님 제일 좋아하시죠? 예? 네, 우리 이런 멘트. 예, 여기에 인문학적인 역시 달라. 얘기가 있지만 네. 우리가 사실 짜고 치는 보통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제가 커미션을 좀 받게 됐거든요. 아주 좀 줄라고. 예. 여기에 이 인문학적인 지식을 얻으면 이게 30년 동안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도 다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러면 약 좀 팔아드릴게요. 예.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서론만 읽고 그다음에 몇 개 읽어봤는데 이 책의 좋은 점 뭐냐면 이 책에 보면 한근태 조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읽은 책, 그 세르시오 하면서 읽은 책들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책에서 어떤 그 누가 미래를 주도하는 관점으로 이제 그 책들을 이제 재구성하신 거예요. 구성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는 한근태 조장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간결하게. 이분은 굉장히 간결하게 뭐든지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읽어볼 때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 군더더기가. 괜히 뿌옇게 쓰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도 사실은 저자님처럼 좀 뭔가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글을 쓸 때 좀 간결하게 말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야지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라든 뭘 하든 간에 간결히 말 요즘 그것이 먹히는 시대잖아요. 좀 그런 좀 팁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간결하게 자기는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네.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임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 대부분 다 결론부터 얘기해요. 예? 상사 앞에서. 왜냐 높은 사람들은 다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말을 구질구질하게 길게 하는 사람들은 벌써 사장이 싫어해. 근데 보면 짧게 얘기하거든요. 결론부터. 근데 짧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전체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전반적인 지식을 꿰뚫고 있어야지 거기서 간결함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한다는 거는요. 길게 얘기하는 그거를 종합 정리했을 때 간결함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뭐 짧게 얘기하고 싶다 해서 짧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완벽하게 모든 걸 숙지했을 때. 그러니까 나 볼 때 굉장히 뇌 활동을 많이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테크닉만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게 짧게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남들은 이게 책을 쉽게 썼다고 그러는데 네, 쓰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이렇게 쉽게 썼어요. 쓰는 사람은 죽어요 이게. 그 죽는 거구나. 죽는 거야. 박한서 선생님도 맨날 그러잖아. 죽는다고. 난 굉장히 나는 이게 날로 먹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날로 못 먹어. 날로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원래 한근태 조장님께서요 이런 거 보통 얘기 나오실 때도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MC 본 사람이 말을 길게 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맞아. 대화할 때 막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 거 굉장히 싫어. 그죠? 맞아. 우리 못 참아. 느리게 말하는 그런 사람. 건데. 그렇죠. 그렇죠. 공직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어. 네. 뭐야. 그게 말이죠. 뭐야. 아니 근데 그러면 고객들이 네. 그 기업 고객들 많잖아요. 네. 그것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 회사 사장이라든지 경영진이 말을 좀 장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참아야지. 아이고 참아야지. 고객님인데 이거는 참아야지. 참으시구나. 또 만화님이 길게 하는 거 그거 참아야지. 네.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네. 의외로 또 카멜레온 같은 데가 또 있으시네요. 우린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못해요. 네. 자 그리고 선생님 그때 이제 대우자동차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홀로 그냥 완전히 1인 요새 말하는 어떻게 보면 1인 기업 1인 기업의 이렇게 어떤 원조인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직장에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자기 혼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언젠가는 우리가 다 1인 기업이 될 거잖아요. 예, 언젠가는 예, 다. 예, 네. 예, 예. 그럼 굉장히 외로울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특히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외로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걸 먼저 경험해 보신 분이니까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인 기업이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보면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사 안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유석한 회장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 자꾸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기한을 해야 돼요? 뭐 PT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미 회사 안에서부터 이미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1인 기업가라는 거는 이미 그런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유가 그리워서 나왔다? 이건 쪽박차기 딱 좋아요. 아니 생각해보자. 회사 안에서도 찌질한 놈이 아, 네. 밖에 나오면 굶어 죽는 거지. 네, 네. 그럼 무조건 버텨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1인 기업가라는 거는 이미 회사 안에서 스타야. 아, 회사 안에서 스타고 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걔가 뭘 잘하는지. 네네. 그러니까 걔가 자꾸 엑스트라로 일이 들어오는 거야. 뭐 강의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인 기업가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1인 기업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주특기, 또 네. 무슨 일이 있을 때 연상되는 사람. 그 사람이 1인 기업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다음에 사실 외롭지 않아요, 사실은요. 물론 외로울 수 있죠,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약간 시간이나 그런 레퓨테이션의 축적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좀 견디길 권해요. 아, 하박쌤도 그럴 때 있었습니까? 있죠. 오. 있죠. 그 최장 얼마 견디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가 저는 근데 처음부터 1인 기업가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아, 네. 대우처럼 워낙 큰 회사기 때문에 네네. 저는 거기 나와서 제가 2년 정도 그 약간 컨설팅 회사에서 거의 무보수로 몇 년 일을 했거든요. 아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 지식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저는 뭐 한국 리더십 센터라는 데서도 네. 또 이제 거기 사장도 몇 년 하고 그다음 교수도 한 8년 하고 근데 느낌이 와요. 아,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겠다. 네, 근데 네. 그때 느낌이 안 오면 그냥 있는 게 좋아. 거기 동아줄 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때. 오케이. 그러면서 점점 하는 게 안전한 거. 네. 네. 자, 유 대표님께서는요. 네.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창업을 굉장히 권하는 사회잖아요, 요즘. 네. 네. 근데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제 50대 중반에 창업을 하셨는데, 네. 네. 이제 여기도 이제 창업을 이제 꿈꾸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가장 최근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먼저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창업하신 분이니까 네. 50대 중년에 어떻게 보면 물론 21살 때 한 거지만,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창업을 지금. 네. 원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네. 창업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 뭐 좀 이렇게 창업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0년. 10년. 그래서 지금 뭐 20대에 창업한다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이 심리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네. 그나마 제가 뭐 이렇게 한 3년 버티는 거는 그 앞에서 여기저기 뭐 이래 저러면서 이제 훈련 받거나 아니면 내공이 쌓였으니까 이게 어차피 창업하는 순간에서 한국에서 창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No.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첫째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거는 B2B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선 뭘 해가지고 B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뭐 근데 파는 거. 그 기업의 80%가 재벌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재벌한테 뭘 납품하는 순간에 이익률이 2~3%로 떨어지니까 그 자기의 납품처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이다 대우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에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했던 거는 파이널 커스터머에다 파는 제품을 해야 되겠다. B2C로 해야 되겠다. B2C가 됐든 뭐 C2C가 됐든 왜냐하면 그쪽에 바이패스를 하지 않으면 저도 대우에 있었지만 뭐 다 쥐어짜고 그러다 보면 이익률이 3~4%인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이코노믹 오브 스케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창업해가지고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쉽지 않지. 그러니까 3~4% 받아서 하려면 이게 뭐 몇백억 몇천억이 돼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굉장한 네트워크가 있거나 아니면 재벌의 3세 아들하고 무슨 끈이 있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창업을 하려면 결국은 커스터머로 다이렉트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결국은 굉장히 이제 많은 리스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본인이 뭐 그 리스크를 넘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주저함과 뭐 멘탈리 뭐 항상 흔들리고 있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직원들한테 푸는 순간 가족한테 푸는 순간 이건 뭐 이거 굉장히 그렇죠. 그 메아리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더 이펙트가 와니까 그걸 자기가 사모에 그다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끌어안으려면 이제 그러한 그 멘탈 리스크를 자기가 좀 순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긍정. 그래서 근데 저는 정말 아까 이게 책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매개하라라는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사실 책을 보게 되면 비즈니스가 많이 보여요. 아, 매기하라. 나 그 책 한달 전에 사가지 안 읽었는데 읽어봐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책을 보면 이 책에도 사실은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비즈니스 못하는 게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판의 경영학이라는 게 뜨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도요. 자기 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말씀. 예를 들면 더 이상 닭을 튀겨도 되겠냐, 그러니까 닭 튀기는 사람도 보면 그 백날 잘 튀겨봐야 안 되거든요. 왜냐면 판 자체가 이미 영업이익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아니 닭을 튀겨서 어떻게 임대료를 내면서 종업원 월급, 그건 이미 사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근데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놀기 뭐 하니까 하면 완전 신불자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닭강정도 안 되나요, 그러면? 난 쉽지 않다고 봐. 우리는 충분히 먹어 닭을 지금. 창업할 때 그 확률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10사람한테 물어가지고 8명이나 9명이 당신 그거 하면 망한다. 네. 그러면 그거 해서 성공할 확률이 제일 많아요. 오히려요? 예. 망한다고 그리고 그럴 때? 10명 중에 7, 8명한테 물어봤더니 될 그거 것 하면 같다. 된다. 대박이야, 그거.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 그게 야. 제가 반대로 역설이네.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왜? 하이 리스크라고 사람들이 하는 순간에는 거기 가면 노 컴페티션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퍼추니티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는다 하는 데는 사람들이 절대 안 가거든. 그러니까 거긴 가서 망할 수가 없는 게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망해. 근데 여기 가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순간에는 이미 10명 중에 9명이 거기 있어요. 3D 프린터도 약간 그런 거죠. 하이 리스크일 것 같아. 나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할 때는 뭐 아무도 그 관심 없었던 거 지금 시작하면 이제 너무 늦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하이 리스크가 사실은 하이 오퍼추니티고 로이스트 컴페티션이고 네. 사람들이 하이 프로핏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순간엔 그건 하이스트 컴페티션이니까 거의 망할 확률이 90%예요. 네. 그래서 절대 사업을 하시려면 네. 10명 중에 8명, 9명이 말리면 그건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꿔주면서 얘 이거 한번 해봐. 주가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될 거라고 하면 개미들이 저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10명한테 말했어. 네. 근데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네. 돈도 안 꿔줘.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럼 어떻게 그때는 이런 책을 읽어봐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박사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행복 얘기 좀 하죠. 행복. 네. 행복의 삶은 충분히 신비롭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박사님은 네. 어떤 때 본인이 행복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 행복할 그다음에 때는 한 박사님 추구하는 가치는 뭔지 사실 행복과 가치라는 건 굉장히 또 이제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책 읽고 글 쓸 때. 딱 4시쯤 일어나잖아요. 난 그때가 제일 일단 행복해요. 일단 야.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날 미리 좀 이렇게 이런 걸 좀 준비해놓고 글 쓸 거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배추 절인 거 이런 걸 다 해서 글 쓰는 건 이렇게 약간 양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무시기 전에 그런 것들 해요? 그러니까 미리 글거리 네. 같은 걸 다 해놓죠. 그리고 네네. 이제 자면서 약간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글 같은 거 쓰면서 되게 잘 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 야 어떻게 내가 이런 글을 쓰지? 야 이거 내가 쓰는 게 아니다. 분명히 신이 써주는 것이다.
이럴 때가 가끔 있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난 네, 그때가 막 밑바닥부터 쫙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쫙 충만한 게 올라와요. 이때 무지하게 행복하고요. 아, 네. 두 번째는 이제 운동. 운동 이제 글 쓰다가 이제 머리가 땡하거든요. 그럼 네. 이제 한 6시간 쓰고 나면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때 이제 헬스장을 가요. 네. 사실 가기 싫어. 날씨도 이러니까. 그냥 학습없이 이제 내가 말해놓은 게 있잖아 또 사람들한테. 네, 그렇죠. 몸이 먼저다. 그래 말해놨는데 책까지 썼잖아, 책까지. 내가 이러면 안 된다면서 가. 갈 때는 딱 해놓고 가. 근데 딱 운동도 사실은 이제 힘들어. 그래서 내가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자꾸 내가 요새 트레이너한테 막 받아요 일부러. 네. 근데 내가 하면 자꾸만 내가 그거 하는 거야. 나한테 스스로 주문을 걸어. 야, 너 이거 무리하면 안 된다. 푸시업 30개만 해라. 이렇게 하는데 트레이너는 봐주는 게 없거든.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정말 1시간 막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시간 동안 고민 당한 다음에 샤워하고 나올 때 어. 그냥 한 1시간 이상 이 엔돌핀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일 그 두 가지는 경험하죠.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네. 대표님은 행복이. 네네 어떤 때? 뭐 잘아시겠지만 이쁜 여자를 보면 계속 네네. 쫙 행복하고. 오늘 어떠세요? 오늘 행복하죠. 제가 얼굴이 확 펴지지 않았어요. 아까 뒤에 있을 때는 우주 미인들이 계시니까 벌써. 우리 대우자동차가 여자가 없었어요. 아. 우리 2,000명의 여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있는 아줌마만 봐도 우리가 기분이 좋았으니까 네네.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 아, 거예요. 네네. 이해하세요. 네네. 제가 그 고민을 좀 했었어요. 뭐 일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하는 상황이 가다 보니까 왜 사는가 뭐 이런 여기 네네. 나와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한 박사님하고 똑같아요. 행복은 몰입이다. 그래서 여자한테 몰입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고 네. 부모한테 몰입하면 효도가 되는 거고 일에 몰입을 하면 자기가 어떤 성취를 느끼는 거고 결국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정상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춥고 바람 불고 뭐 이런 거 갖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몰입. 그러니까 맞아요. 이 책을 쓰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몰입하시는 그 6시간. 네. 저는 그래서 그 몰입이 행복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진짜 말씀드리고 우리가 돌이켜 보면 오늘 하루도 과연 우리가 몇 시간 과연 우리가 몰입을 했는가 자발적으로. 예. 그 올해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몰입을 했는가 그런 거 한번 돌이켜 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은 뭐 항상 그 몰입을 하십니까? 항상 그런 것들 사업하실 때 그 몰입이 항상 그렇게 되세요? 먹고 살라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몰입. 근데 이거 어떻게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저도 이게 뭐야 나이 좀 먹으면 먹을수록 네. 저도 옛날에 몰입 엄청 잘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 보면 자꾸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잡생각이. 그러니까 몰입의 순도가 떨어져요. 어. 아 근데 20대 그리고 여자한테 몰입하시잖아요. 예? 뭐가요? 20대 아니에요. 20대 우리 못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몰입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시는 것도 20대 여자들이라고 만나는 몰입하기 위해서. 아니, 저희 40대가 더 많아요. 40대가 더 많아요. 20대보다. 근데 보이시긴 다 20대로 보이시죠. 아. 네. 자, 근데 저런 거 어떻게 그냥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몰입을 하고 싶은데 네. 옛날에는 저 혼자 뭐 부모님도 뭐 이렇게 괜찮으시고 뭐 주위에 저도 혼자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럴 때인데 결혼하고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아프시고 또 주위에 또 제가 또 연관된 사람들도 뭔가 잘 안 네.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처럼 몰입이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님처럼 그 몰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팁을 하나 주신다면. 네. 지금 뭐 좀 약간 얘기가 좀 저거 하겠지만 그 돈책이야? 네. 네. 어트랙티브한 소셜리 어트랙티브한 비전이 있으면 그게 좀 몰입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소셜. 그러니까 한 박사님이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네. 한 박사님이 책 팔아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네. 세상에 어떠한 지혜와 지식을 널려서 널리지 쉐어링을 통한 회사에 뭔가 네. 구원자 아니에요, 구원자. 예. 그래서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런 비전이 없으면
10시에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첫 번째는 그 뭔가 좀 아, 어트랙티브한 비전이 있으면 자기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어트랙티브하면 20대에 몰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트랙티브하지 않으면 몰입이 안 되는 거고. 네네. 네. 그다음에 40대쯤 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좀 아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상이 이제 마누라한테 해서 이제 부모님으로 좀 바뀌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 거니까 결국은 그 어떤 어트랙티브한 비전. 한 대표님이 말씀은 안 했지만 뭔가 본인의 어트랙티브한 그 사회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새벽 아니, 4시에 일어난다고 보죠.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있어요? 있어요. 있냐고요? 있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근데 저는 나한테 그런 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뭐라나,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일찍 임원이 되고 이랬었지만 네. 사실 별로 행복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몰입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물어봤던 건데 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Are you present? 당신들이 여기 존재하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몰입하느냐? 근데 대부분 몰입하지 못해요. If not, 그렇지 않다면 why not? 왜 존재하지 못하느냐? 그다음에 are you happy? 행복하냐? If not, 행복하지 않다면 왜 해피하지 않느냐? 세 번째, 지금 해피하지 않다면 언제쯤 행복할 것 같냐?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답을 보시려면 아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제일 좋냐 이랬더니 제가 이제 회사 다니고 이럴 때도 보면 뭔가 이런 어려운 지식을 잘 소화해서 남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좀 뭔가 거기에 인스피레이션을 얻고 이랬을 때 저는 굉장히 나는 그런 걸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일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무슨 뭐 사회적으로 얼만큼 영향가가 있을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네. 그냥 어려운 지식을 뭔가 잘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뭔가 솔루션도 찾고 뭔가 돌파구를 찾았을 때 또 네. 그런 이메일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받았을 때 굉장히 해피하거든요. 저는 네. 그런 게 굉장히 커요. 네. 그 대표님은 지금 제가 보면 이제 대표님도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던데 네. 뭐 보니까 기사 보니까 뭐 탤런트 자본주의라는 용어도 쓰신 것 같은데 네. 뭔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도 되게 보면 지분도 막 나눠주시고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 지분을 제가 보기엔 창업을 처음 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많이 나눠주신 잘 것 같아요. 몰라서? 잘 몰라서.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실 건데 너무 많이 나눠주셨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미 나누셨으니까 그 뭔가 본인이 추구하는 그 회사 어떤 경영에 네. 그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신 겁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뭐 회사 생활을 한 2, 30년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지 뭐 이것저것 해보고 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 시대는 자본부터 뭐 바이언 시큐리티 바이마다 자본주의 막장 들어가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결국에 와선 동일한 제품을 이코노믹 오브 스케일로 원가를 싸게 해서 전 인류가 많이 논아가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100년 동안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유럽에서 이제 탄생을 해서 미국 거쳐서 2차 세계 때 일본 와서 한국 거쳐서 중국 거쳐서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니까 네. 그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셀러리 우리 때는 그나마 그 괜찮았었는데 그 일자리가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우리 때는 10,000불만 받아도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30,000불을 받아야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로 30,000불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있는 자리는 알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밑에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주가 되기 전에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10,000불 받아서 저 어렸을 때도 30년 됐지만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40대 잘리고 오늘 보니까 20대 그저 두산 인프라코아. 인프라코아 23살에 잘리던데 예. 그게 자본주의의 막장두마라고 보고 그러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주주가 돼야 된다. 네. 그럼 벤처를 하더라도 100명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주주가 돼야 이 벤처가 컸을 때 이 열매를 나눠 갖는 건데 그러려면 그 친구들이 내가
회사를 만들 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열정과 탤런트밖에 없으니까 음. 결론적으로 걔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미리 투자를 하고 뼈 빠지게 일하면 그것을 어셋으로 해서 주겠다. 네. 그래서 탤런트 캐피탈리즘이 돈 없는 사람들이 쉐어링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한 몇십억 넣고 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아, 네. 그게 지금 아, 회사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이게 뭔가 자본이 네. 자본을 계속 또 창출해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자본이 없는 사람은 그 도저히 아예 기회부터 아예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것들이 네. 아니라 뭔가 네.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이랄까 네. 그것이 뭔가 이렇게 자산으로 인정해줘가지고 네. 그 기회를 주는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신다는 네, 겁니까? 그래서 어. 그런 걸 하느라고 뭐 요새 쉐어링하고 오픈 커뮤니티 하는데 그건 다 제가 보기엔 뻥이고 네. 왜냐하면 돈이 쉐어링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자본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주가 돼야 그 이익을 나눠가는 거니까 결국에선 앞으로 해결점은 탤런트 캐피탈리즘, 네. 종업원들한테 그다음에 커스터머한테 마일리지를 줘야 될 것이 아니라 많이 커피를 맞은 사람한테 주식을 주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커스터머 캐피탈리즘이 돼야 아마 이 캐피탈리즘의 아 그래서 거기 지금 로켓에 네. 3D 프린터를 사는 고객한테 주식을 주시는 겁니까? 처음에 1년 동안 다 줬었어요. 고객한테 주식을 줬어요. 예, 주식을 줬었어요. 내가 보기엔 나중에 후회하실 거야 분명히. 네. 그랬더니 투자자가 와가지고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1년 넘은 친구들은 스탁 옵션 빼고 한 90%가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려먹긴 편해요. 네, 기회 네. 사니까. 아, 알아서 그래서 뭐 특근하라 야근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냥 알아서 움직이니까. 네.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뭐 금방 한 시간이 갔는데 이제 관객분들도 이제 궁금하신 거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 네. 질의응답실 가기 전에 네, 네. 그래도 그 연말이니까 또 내년을 하면서 그 두 분 일단은 내년도에 뭔가 관객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 이거 하나 좀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추천할 만한 거 하나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선생님. 저는 요즘 시대에 가장 부족한 건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에듀케이션을 했지만 사실 저는 에듀케이션보다는 학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이라는 거의 전제 조건은 스스로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스타팅 포인트는 사실은 저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효과적으로 읽어서 내 지식으로 하느냐. 모든 돈도 저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지 어느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지 알 수 있고 어느 쪽을 공부해야지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욕정만 가지고 돈을 버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효과적으로 책을 읽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 일의 에피션시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뭔가 생산성이 있는 그런 하나가 되길 제가 좀 기원하겠습니다. 자, 유 대표님 뭐 책 얘기하지 말고 이 책 말고 다른 얘기, 다른 거 하나만. 그거 말고. 그거 아예 알았으니까 다른 거 하나. 다른 거 내년에 하나. 글쎄 뭐 저는 좀 그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항상 기억하는 게 모멘토 모리 죽는다는 걸 기억하자. 네. 그래서 하루하루에 대해서 좀 뭔가 밸류가 있고 가치가 있고 뭐 이런 쪽에 그런 면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내년 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1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361일보다는 앞으로 남은 14일, 2주를 보람차게 지내면 아마 그런 연속 사이클로 돌아가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이제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이제 마이크 좀 준비해 주고요. 네. 자, 편하게 여쭤보세요. 질문인 분들 편하게. 네. 오늘 또 왜 이래? 질문 잘하는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다들 훅 먹어버리네. 자,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참 창업을 하고 있는 김남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유쾌하게 잘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오늘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몰입이란 게 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정의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즐겁진 않지만 이걸 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몰입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뭐 그렇게 압박감은 없지만 난 즐기니까 즐기면서 할래라고 편하게 몰입을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면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을 볼 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즐기는 사람이 몰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과를 낸 사람이 몰입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몰입의 차이를 어떻게 좀 양분을 하고 아니면 제가 생각한 그 이상의 몰입이라는 게 있는지 그 몰입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좀 즐겁게 몰입해요? 아니면 억지로 몰입해요 지금? 저 지금 반반입니다. 제가 지금 거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에 의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우리가 의지 같잖아요. 뭐 이거 꼭 해야지, 막 이런 거. 근데 그건 사실 의지라는 것은 약간 제한된 용량을 가진 그 탱크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잖아요, 음식을. 이거 막 참여하느라 그러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년째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사실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학습, 관행이에요. 배우고, 학은, 습은 익히고, 관은 몸에 배고, 그런 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사실 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에 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난다? 전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컴퓨터에 앉아요. 글을 쓰다 보면 시상이 떠올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시상이 떠오르겠지 하면서 기다려요. 절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처음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헬스장에 3명도 안 돼요. 다 한 1년 하다 그만두고 6개월 하다 그만두고 다 퍼진다고요. 왜? 이게 행동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몸에 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는데 사람 자꾸 막 몰입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세포에 익히게 할 것이냐. 난 그런 걸 권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몰입은 예. 너무 추상적으로 따지고 무슨 뭐 목표와 뭐 사이에 이런 거 머리 아파. 그거 말아서 뭐해? 그걸 내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몸에 배게 네, 또. 네. 자, 또 질문.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지금 반갑게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라버니. 그 인생의 고수를 만나라라는 책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보고 뿅 가가지고 저희 경기방송 라디오 특강에 이제 한번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송년회 자리에 또 책을 만나게 됐는데. 저도 사실 책을 읽어주는 팟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이라는 거를 쓰는 그 저자들이 계속 새로운 책을 만들고 하면서 지금 그 한 2년 전인가요? 그때보다 지금 좀 진화가 되신 상태시죠? 그러니까 뭔가 전두엽이 계속 좀 뭔가 이렇게 더 발전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주 많은 책을 쓰신 그 중에 한근태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최근의 책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옛날에 뭔가 뜨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좋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책값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책이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도 누가라는 책을 사라고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책이 좀 솔직히 책을 많이 쓰신 분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근데 뭐 그거 참 그런 질문을 답하기 참 힘든 게 예. 사실 다 관심 분야가 다르잖아요, 사실은요. 뭐 예를 들면 중년 예찬 같은 것들은 뭐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한 거고, 이건 사실은 되게 지적인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교양을 넓히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보는 게 좋고, 근데 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몸이 먼저다라는 책을 읽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저는 이제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어느 책을 읽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제가 쉽게 대답하겠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저는 분야는 관심 없고요. 한근태한테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무슨 네네네. 네. 네, 저는 저 네 번째 돈을 누가 돈을 벌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돈 많잖아요 지금. 네, 근데 네. 근데 돈 그러니까. 많은데 왜? 아니 이제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아, 해보나. 네. 네. 근데 그 자기 개발 도서 쓴 분들이나 동기부여 강사들은 청소년 저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좋아하는 일 하라고. 응?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 해서 삶을 좀 뭐라 그러나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잘하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근데 작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해요. 음. 전 개인적으로 제일 무책임한 말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저는 제일 무책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싫어하는 일을 해봐야지 좋아하는 일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100% 동의하고요. 예. 아니 저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맨날 자동차 회사에서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고 맨날 뭐 상사한테 깨지고 뭐 도장 공장 다니고 뭐 근데 그러다 보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알아요. 예를 들면 싫어하는 일은 알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기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변화와 혁신의 핵심은 낯선 거가 낯선 거.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전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좋아하는 일보다는 어쨌든 오히려 싫어하는 일을 찾아봐라라든지 오히려 잘하는 일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이 아다리가 되면 베스트예요. 근데 따로 되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옆에서 야 너 그거 잘한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좋아하는 말에는 안에는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서 저는 저 말에 100%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의를 구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야? 저분 동의 안 해줬으면요. 네. 저분 계속 질문해요. 아 글쎄 그랬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조마조마했어. 아, 그래서 내가 조마조마. 딱, 예. 아 어떻게 하면 아이, 바뀌면 난 아니면 저분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크 잡을 텐데. 아 조마조마했어 사실 아까. 자 여러분 또 질문. 질문 없어요? 네. 자 여기. 앞에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앞에 마이크. 옆에 또 있으면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분에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는 약간의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 인생에 있어서의 좀 속도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정적으로 있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두서없이 이런 얘기했지만 저 역시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고. 나이는 말하지 마세요. 보통 학생들 네. 나이 말하더라고. 나이 말하지. 나이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도 많고 삶에 관심도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근데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재밌게 결론만. 하네요. 결론만. 네, 결론은- 좀 신경질 내려고 그러자 지금 선생님. 결론만. 네, 그러게 제 PR을 하고 싶었나 봐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두 분을 봐서 굉장히 좋은데 약간 채용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네. 그게 채용이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저요? 네, 말씀. 채용의 기준이 뭐냐 이거지 한마디로. 그냥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먼저 말씀하세요. 항상 다음부터는. 네, 그럼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그 채용의 기준은 그 조직의 프라이어리티에 맞는 사람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거죠. 조직은 언제나 타겟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고자 하는 뭐 트렌드가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대학 교육을 가지고 그걸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미 경영학이라 그러지만 20, 30년 전에 케이스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20년 전에 교수님이 가리키는 게 지금 경영학이니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근데 하여간 제가 제 개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전 세계 75억 명이 있는데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상위 1, 2%에 속하는 우수한 인재다.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인터뷰나 뭐 학점이 얼마나 가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아주 부적절해요. 학점은. 그러니까 뭐 2.5짜리가 훨씬 잘할 수도 있고 4.5 만점에 4.2인데 왔더니 이제 꽁생으로 전혀 일을 못할 수 있으니까 학점 자체도 별로 뭐 2.5 이상만 되면 저는 뭐 그걸 보진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뭘 보느냐면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데 옛날에는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그거를 영어면 영어 하나만 아니면 뭐 하나만 할 수 있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마디로 해서 벤처 같은 경우에는 오기와 도끼를 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뭐 해외 세일즈를 하겠다. 그럼 처음에 잘 몰랐을 땐 영어 잘하고 뭐 이런 뭐 이렇게 한데 그것도 뭐 영어도 뭐 해외에서 배운 사람의 컬처하고 아까도 저 앞에 분이 말씀하셨지만 컬처를 이해하고 영어를 하는 거하고 단순 이해 영어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해외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나름대로의 그 생각 그게 굉장히 융합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핵심 포인트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오기와 도끼 아니면 자기의 융합 능력 이게 제일 포커스고 그리고 처음에는 다른 쪽에 포커스를 뒀다면 대부분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잘 왔는데 왔더니 외국 사람 만나서 뭐 쭈삣쭈삣한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애들은 뭐 영어는 잘 못하는데 기타를 잘 쳐가지고 어디 갔더니 뭐 그 회사에 뭐 연말 저걸 갔더니 네. 수천 명이 걔 다 팬이 된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그 자기 회사의 타겟에 맞는 인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황승환님께서 최근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40대 중반 직장인을 위해서 이런 환경에 있는 40대 중반 직장인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저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구조조정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되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다가 저도 43살에 나온 입장에서도 나올 때는 되게 이제 막 되게 충격을 받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사건이나 다 그렇지만. 근데 저는 항상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는 오히려 하늘에서 야 너는 이번 기회에 다른 일을 해봐라 라는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에너지 많이 쓰지 말라 이거죠. 왜 날 잘랐을까 라든지 그럼 뭐 거기 가서 막 데모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야 그러면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든지 해갖고 네. 난 오히려 그냥 막 하나의 그 전환점으로 하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네. 받아들여서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아, 이제 막하네. 이제 끝내려고 그러니까 아씨, 한 이러고 난감해. 저기 마이크, 좀 이렇게 짧게 합시다. 짧게 질문, 짧게 결론만, 빨리. 네, 저는 이제 지식 컨텐츠 연구소를 빨리 운영하는 결론만. 지식테이너 김승훈인데요. 결론만. 그럼 저자님 같은 경우는 매일 글을 쓰실 때 예, 예. 그런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이제 정립해 놓는 자신만의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콘텐츠를 정립하는 네. 이쪽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끄집어다 놓은 그거 어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보에 대해서 네.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예, 예. 좀 이게 단어로만 정리되면 좀 안 될 것 같다. 뭐 문장을 써야 되겠다. 아니면 네. 단어로만 메모해도 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정리를 하시는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데이터 정리 기준, 뭐 이렇게 아까 필사 같은 거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예, 예. 문장으로 하시는지 뭐 키워드만 하는지 뭐 이런 것만 대부분 다 문장으로 하죠. 문장으로. 키워드로만 해놓으니까 말이 안 이어지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새로 그도 내가 이게 무슨 말 아니 그러기 난 진짜 키워드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네. 그래도 대충 이제 문장으로 해놓죠. 오케이. 네. 자, 그다음 뒤에. 네. 자, 짧게 하세요. 네? 조박사님 짧게 하세요. 짧게. 이거 소리 들리는 겁니까? 네, 예. 질문만. 그 이 책을 쓰실 때 여러 가지 책을 여러 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자기 생각이 예. 다른 글에서 막 이렇게 좀 중복되는 느낌도 오고 그랬을 때 자기만의 좀 어떤
내가 이게 독창적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다른 거와 그 혼란스럽지 않게 무슨 자료나 무슨 노하우가 있는지 책을 쓰실 잘 때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질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쓰면 글을 쓰면은 다른 데서도 비슷한 얘기가 또 중복되지 않나 이런 다른데라는 게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책 중에나 강의 다른 중에서 사람도 얘기하는데 나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 책 중에 본인 책 중에 또 다른 데서 한 얘기를 내가 하지 않을까? 책에서 그거를 예. 좀 방지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계신지. 맞아. 그게 약간 고민이긴 해요. 정말 그거 되게 저도 왜냐면 저분도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 개 하는데 네.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한번 읽어달라고 그러면 형 전에서 비슷한 얘기 했는데 이거는 다시 쓰는 알고 싶. 예. 저도 사실 그게 약간 고민이 돼서 저 글 같은 거 할 때 항상 책으로 이미 나왔던 건 항상 제가 이렇게 뭐라고 표시를 해놓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막 어떻게 내가 완벽한 메모리가 아닌데 그래서 독자들이 알아서 그냥 좀 이해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제일 존경해요. 목사님을. 목사님은 같은 대중한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도가 목사님도 3주를 했는데 그 얘기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의 심정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네. 예,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예, 초등교사로 빨리 일하고 질문을 있고요. 해요. 저 책 관련 책이나 콘텐츠가 너무 많은데 사실 제 생각은 내공이 어느 정도 뛰어나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이 책을 읽어야 될 다른 책과의 차별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뭐 사실 뭐 아무 책을 나는 책을 읽어야 될 꼭 이유는 없다고 이거 생각. 그렇습니까? 됐어.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책을 제가 쫙 봤거든요.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도 자기가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무림의 그 소림사의 이 비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식만 돼 있는 거가. 아니 제가 이걸로 이 사례를 하는 게 좋다. 이거 화요라는 술 만드는 회사 아시죠? 광주요라는 회사. 예? 거기 조태권이라는 분이 사장님인데 그분은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근데 자기가 막 줄을 친 다음에 비서한테 항상 그 필사를 시키는 거야.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은 똑같은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비서가 1년 반 정도 열심히 필사를 한 거야. 근데 1년 반 후에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또 사장님이 아니 왜 이랬더니 자기가 필사를 1년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이게 책에서 너무 많이 배워서 그만둔 거야. 그래서 비서를 하나 뽑아 또. 근데 걔 역시 몇 달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내가 대학교 나와서 이 짓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한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깨우치게 많고 한 사람은 때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꼭 읽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평생 안 건도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말씀이 책을 굉장히 뭐 100권 읽기 시간이 없다 했을 때 이 책이 단순히 리뷰한 책이 아니라 그 100권의 책에 대한 정보 그런 거 있으면서 그 한 박사님의 이제 솔직한 관점, 약간 진한 관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책의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북포럼 마치겠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따 이 과제 보낼 땅 베이커리에서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요, 이 책을 디자인한 당근 케이크 있어요. 이 케이크를 저희가 이제 커팅을 하고요. 오늘은 저기 끝나가서 여기서 안 하고 저희가 여기 옆에 이제 코펜하겐이라고 있으니까 코펜하겐에서 이제 맥주 한잔 하는 걸 하죠. 네, 끝나서 그렇게 전체 사진 찍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여기 아까 마이크 좀 줘봐요. 마이크. 오늘 이제 400회가 수요 북포럼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수요 북포럼은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월요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오케이. 제가 이제 그냥 돌발적으로 오늘 이제 400회니까 지금까지 북포럼이 이제 여기 압구정에서 한 지는 지금 2010년부터 지금 이제 5년이 된 거죠. 그제 예전에는 이제 생방송으로만 했는데 5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400회 이게 같이 만들어진 문화거든요. 문화 이렇게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옛날에 많이 오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30초씩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북포럼에 나는 적어도 20회 이상 참여했다.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들 여기 나와서 자 느낌 좀 30초 정도만 얘기해 주기 바라요. 자 빨리 나옵시다. 자 30초 자 20번 이상 온 사람.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었고 그 북포럼에 나온 지는 한 이제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북포럼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MC도 보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샌가 뭔가를 쓰고 있었고 저도 사실 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좀 상당히 저 자신을 또 생각지도 못하게 성장하게 만들었던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빨리 나옵시다. 빨리. 자 빨리 나와요. 뭐해 빨리 나와요 빨리 뭐해. 빨리 와 빨리. 빨리 박성희 씨 빨리 나와요. 빨리 그래요. 빨리 합시다. 시간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나왔고요. 20회인지 몇 회인지 모르겠어요. 세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북포럼은 제 삶을 많이 바꿨고요. 왜 바꿨는가 하면은 제가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에 마련했어요. 그래서 책은 언제나 제 생활 속에 있도록 해준 게 북포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빨리. 빨리 나옵시다. 빨리 나와. 자 빨리. 그래 빨리 합시다.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 2년에서 3년 전에 엄청 열심히 북포럼을 나오다가 1년 만에 1년하고 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던 게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마지막 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북포럼은 수요일에 개그 콘서트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이라는 컨텐츠가 분명히 딱딱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가님들과 같이 현장에서 제가 이걸 듣다 보면 진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그 모든 것을 엑기스로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항상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빨리 나오시죠 빨리. 안녕하세요. 저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처음에 춤추는 디자이너 김세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 여기서 춤도 추고요.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쌀쌀한 춤을 추는데 바가 아닌 아니 바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다 이거 방송에 있으니 보세요. 그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나와서 해본 거는 이 공간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인쇄 판촉물 디자인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서 북포럼을 통해서 책 관련된 그런 뭐 저자 사인북 이런 거 디자인도 같이 해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북포럼은 책을 좀 더 많은 폭넓게 보게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아쉽고요. 1년 동안 많이 못 왔는데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오는 걸로. 자 빨리 나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 박상기입니다. 한 3년 해놓은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현장 노동자로서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저도 뭘 해야 할지 모르고 한 구경을 해보자 싶어서 호기심에 그냥 왔었는데 그래서 주 멤버들하고 좀 많이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큰 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예전에 그때 뭐죠? 날 보지 말고 앞을 보고 예, 그 여성 정치가분도 한번 직접 와서 그때 제가 1일 PD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저자들하고 직접 이렇게 알게 됐고 굉장히 다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의 어떤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알게 됐고 거기서 또 굉장히 친해졌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약간 이렇게 위축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원래 여기 왔을 때 이제
건설 노동자 그죠. 노동자인데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네, 지금은 이제 대학원 영문과 대학원생인데. 오케이. 자, 오 작가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아니, 애 아빠 된 홍순기 쌤 어디 갔어? 갔어? 네, 아니야. 여기 제일 잘 나와요, 이쪽에?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동석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도 앉아봤었고요. 여기도 앉아봤었고, 공도 많이 맞아봤고, 고프디님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아마 역대 북포럼 저기 뭡니까 MC. 여기 MC 역사상 가장 질문을 길게 하는 기록을 가진 기록의 사나이입니다. 또 북포럼을 통해서 어디요? 질문이 아니고 가르쳐. 그때 있었구나. 저분 있어. 하여튼 저기 북포럼을 통해서 뭐 별로 얻은 건 없고요. 많은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얻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북포럼 때문에 책을 한 권은 더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 한 권 더 나왔습니다. 책 PR 좀 어떤 책이에요? 제가 이제 유럽 전문가이고요. 세상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83개국밖에 못 다녔는데 한 100개국 남았죠. 그래서 하여튼 다니다가 하여튼 책을 썼는데 요번에 이것이 동유럽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기 파리가 다행히 한번 터진 바람에 동유럽이 터질 것 같아서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제목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여기 와서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또 시를 풀려고 할 건 아니죠? 하나는 책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게 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곳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지만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하신다니 더 멋진 모습을 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던 고피디님 박수 한번. 고생 안 했어요. 나도 즐겁게 보냈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모두가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 그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 갖고 가면 한주 쌤 나오세요. 그냥. 마이크 갖고 나오세요.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이 많네요. 저도 2012년 봄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 3년 좀 넘었죠. 근데 요즘은 저도 잘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오냐?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북포럼 덕분에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못 나왔습니다. 제가 북포럼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처음에 여기 나오려니까 뭐 방송국이라고 뭐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안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와봤어요. 했더니 뭐 방송국은 방송국인데 근데 그보다는 저는 책을 잘 안 읽어요. 저자님한테 죄송하지만 제 책도 잘 안 사고 잘 안 읽는데 왜 안 사고 안 읽게 되냐면 여기 나오니까 여기 나오면 다 듣고 배우고 다 하는데 뭐 굳이 읽을 필요가 그리고 또 하나 이는 제가 신문을 한 30년째 신문 읽는 광이에요. 그래서 신문 한 서너 부 읽다 보니까 책을 읽을 새가 없었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서 몇 분들만 아시는데 참 와서 좀 신기했어요. 재밌고. 왜냐 오자마자 얼마 안 돼 갖고 저희가 춘천에 권기정 선생님이 지하철 공사에 서울 도시철도에 계셔가지고 한 칸을 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30명 작가를 모시고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5명 작가예요. 30명이 아니라. 30명 아니에요? 5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을 좀 가갖고 우리가 춘천에 가서 정말 재밌게 놀다 갖고 제가 춘천 열차간에서 막 그 당시 지금 몇 년 안 됐지만 막 여기 조 선생님 잘 아시면 막 춤도 췄어요. 뭐 스모크 온 워터 맞춰가지고 막 춤도 추고 그 다음에 그해 또 획기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풍문여고에서 우리가 그때 작가 30명을 모시고 네네, 여기 출연했던 분들 지금 여기 많은 계시는데 그분들 모시고 거기서 정말 대규모 행사를 가졌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서에서 세종고등학교에서 하는 거 길거든요. 아이 잠깐. 아이 야 하는 거.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보다 축소되더니 작년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는 한 주 한 주 즐겁게 사는 이한주 강사였습니다. 네, 네. 자, 왜요? 네, 나오세요. 조코치도 나오고 빨리.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생 작가 오승근입니다. 저 한근태 선생님은 저 수서 쪽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수서 쪽에서 그 강의하실 때 뭐 학생은 별로 없었던 어떤 그런 쓸쓸한 추억도 가지고 계시고, 일단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좀 낯설게, 근데 한두 번 오면 왠지 내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분들이 모이는 그런 친근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자주 오시면 뭐 정말 부쩍부쩍 성장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봐도 저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아니, 다른 사람이 정말 그런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책 이름도 정말 그런 거야 그런 걸 정했습니다. 그 앞으로 다른 형태로서 정말 여기 네트워크 시대에 정말 좋은 플랫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 PD님 만났지만 그 이후로 정말 여기서 발생된 여러 가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경제적으로 따지면 정말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짠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자주 나오시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방송 라디오 특강 진행하는 김정미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아까 손 번쩍 들었는데 이분이 저 사람은 뭐 튀기를 좋아해서 손을 든다 이 말에 삐져가지고 지금 안 나올까 하다가, 그래도 또 제가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마음을 내려놓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한 3년 전 정도 아닌가? 한 2년 반 전 정도에 제가 오디션에서 경기방송 DJ가 됐어요. 그리고 맡은 프로가 라디오 특강이어서 강사님이 필요해. 근데 어딜 가면 강사를 만나? 여기 오니까 강사가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그 강사님 낚시를 하려고 왔다가 한근태 선생님을 보고 그냥 한눈에 또 뿅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만 저희 이렇게 특강에 모시고, 그래서 제가 아직 잘리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어주는 팟빵을 하고 있으니까 토닥토닥 책 소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제가 북포럼을 처음 만난 게 2009년도 명동 시절에 이제 책을 내고 초대돼서 가가지고 저자로 북포럼을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온라인 중심이어가지고 이렇게 자리는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분이 아니라 이게 꽉 차고도 넘칠 정도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았고요. 저도 뭐 저 자리에 앉았고 이 자리도 앉아봤고 이 자리도 있었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기서 촬영도 오랫동안 했었었고, 그러니까 참 역사를 많이 봤는데, 제가 이 북포럼이 참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저도 저자 입장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의 그 저자의 그 생각들, 마인드들, 그런 것들을 저기서 촬영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던, 그리고 함께 하신 분들이 그때는 이제 문화가, 여기 북포럼도 컬처가 있죠.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같이 생각들을 공유하고 같이 또 방향도 잡고 그런 미래를 그려갔던 모습들이 참 좋았던 그런 북포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네, 안녕하세요. 안철준입니다. 네, 그 포럼 통해서 인생이 많이 변했고요. 우리 구 PD님 또 한근태 대장님, 저도 예전에 PD도 같이 하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책보다도 사실은 진짜 그 애기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됐고, 그 인생을 살면서 제일 좋은 그 열매를 여기서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일은 없어지지만 많이 아쉽지만, 월요일은 또 이제 다른 어떤 모임의 형태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빨리 나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글은 쓰지만 책이 없는 네,
아니요, 그렇지만 북포럼에서 성격 분석 작년에 한 20편 넘게 작가분들 오늘 재밌으셨죠? 똑같은 성향의 분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늘 애니어그램 방송이 전문가세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성향이에요? 네, 그래서 잘 몰라. 일단 재밌는 분들이시고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창의적이시고 그죠? 말이 뭐 이빨. 네, 다 3이빨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부럽기는 한데 어쨌든 저도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작년에 저도 위기를 기회로 그 성격 분석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나도 이 자리에 좀 앉고 싶었는데 그런 꿈을 한번 꿔보기로 2016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빨리 나오세요. 네. 자, 뭐해? 지금 진 교수님 나오세요. 언제까지? 자, 아니 이제 거의 끝나가요. 네, 이제 끝나가요. 네. 마지막이니까. 네. 원래. 왜 안 끝나고 자꾸 몇 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경입니다. 북포럼에 참여한 지는 약 횟수로 5년째 된 것 같아요. 2년 동안 문화살롱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북포럼은 저에게 아까 저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몰입하는 자리였습니다. 몰입하는 자리에서 특별한 많은 성숙한 어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대상들이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좀 감성적인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만나뵀던 분들에게 많이 배웠고 제게 영혼을 춤출 수 있게 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빨리 나오시죠. 네. 자, 누구? 빨리 나와요. 네. 빨리 나와요. 안 나오겠다는 사람 자꾸 오케이. 나오라고 그래. 여기까지?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갑시다 좀. 이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뭘요? 뭐? 아까 끝났잖아, 아까. 안 끝났나? 자, 그러면 오늘 400회 북포럼을 마친 거 여기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인생이 있어서 저는 아까 과정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나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북포럼에 이런 문화랄까요? 이런 좀 이거 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화적 유전자. 저는 이제 이런 유전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또 다른 분야에서 이런 것이 뭔가 퍼져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그렇게 된다면 이거 자체가 그냥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어떤 그런 책이란 것도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이 책, 이 300페이지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사실 본질이 중요한 거지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북포럼 뭐 이런 이름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얻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뭔가 이런 본질이 뭔가 각자 다른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딱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서로 간에 솔직하게 서로의 관점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걸로 오늘 400회 북포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